어쨌든 소수의 나눗셈인데 그러니까 나눗셈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분수가 뭐고 소수가 무엇인지를 알고 나눗셈이 무엇인지를 알면 함께 생각해내면 돼요. 두 개를 결합해서. 응? 자, 우선은 우리가 나눗셈이라는 거 너무너무너무 많이 했지만 한 번 또 해요. 네모 나누기 세모는 그 결과가 동그라미다. 이 관계를 어떻게 한다고? 네모는 세모씩 동그라미 개 이렇게 읽는 거죠. 네모를 세모씩 묶어내면 동그라미만큼 있어요. 이게 나눗셈이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네모는 세모 곱하기 동그라미라는 기본적인 관계가 만들어져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연수 나눗셈을 좀 관찰을 할 건데 소수는 사실 자연수를 10 또는 100 또는 1000과 같은 수로 나누어 놓은 거죠. 그렇죠? 그것은 결국 자연수의 자릿수를 바꿔 놓은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자연수 나눗셈에서 자릿수를 바꾸는 결과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걸 관찰해보고 소수의 나눗셈이 어떻게 될 건지 예측해 볼 거야. 관찰하고 예측할 거야. 근데 대단히 쉬울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잘 봐봐. 12 나누기 3은 얼마죠? 4예요. 어떻게 읽어? 12는 세모씩 4개. 3개씩 4개. 이렇게 읽죠? 자, 그러면 우리가 나눔을 당하는 수를 뭐라고 하냐면 피제수라고 하고 나누는 수를 뭐라고 하죠? 결과를 몫이라고 하죠. 맞아요? 일단 피제수를 자릿수를 바꿔볼 거야. 자연수에서. 어떻게? 12가 아니라 120. 120 나누기 3은 결과가 어떻게 될까? 40이죠. 그쵸? 그러면 피제수가 10배가 되면 몫이 몇 배가 됐어? 10배가 됐어. 그러면 이 검산식에서도 한번 볼게. 여기 곱하는 몫을 10배로 해주면, 그쵸? 얘를 10배로 해주면 피제수가 10배가 되죠. 맞아요? 아, 얘랑 얘는 10배가 되면 10배가 되고 100배가 되면 100배가 되는 관계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 더 해볼까? 100배로 만들어 보면 몫이 100배가 돼요. 너무 단순한가요? 좋아요. 그러면 1200은 3씩 400개 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죠. 다시 자릿수로 바꿔볼게요. 1200은 피제수는 그대로 두고 나누는 제수를 30으로 늘려볼게요. 얘를 자릿수를 10배로 옮겨볼게요. 여기를 10배로 늘리면 몫은 어떻게 돼요? 40으로 10배로 10분의 1로 줄어들죠. 다시 1200을 그대로 놓고 이번에는 제수를 300으로 늘려볼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돼? 여기서 100배를 만들었더니 몫이 100분의 1로 줄었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쓰이는 나눔을 당하는 수 뭐라고요?
피제수가 있고요. 피제수와 몫의 관계. 그 다음에 제수와 몫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피제수와 제수는 10배가 되면 몫이 10배가 됐죠. 10배가 되면 10배가 됐어. 100배가 되면 100배가 됐지. 이렇게 피제수가 커지는 것만큼 몫도 커지잖아요. 이런 걸 좀 어려운 말로 정비례라고 해요. 비례라는 거는 함께 커진다라고 했는데 정자는 둘 다 같이라는 뜻이고 제수는 10배가 되면 몫이 10분의 1로 줄어들죠. 이런 걸 반비례라고 해요. 물론 이 표현은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 쓰는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미리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냥 표현이니까. 그래서 정비례는 네모가 10배, 100배 될 때 세모가 똑같이 10배, 100배가 되는 관계를 정배리라고 해요. 반비례는 어떤 관계냐? 네모가 10배가 되고 100배가 되면 세모가 거꾸로 반지야, 반자. 반대란 뜻이거든? 10분의 1배의 자릿수를 바꾸면서 관찰을 했잖아요. 이 관찰 결과를 가지고 소수의 나눗셈을 할 건데 왜 소수의 나눗셈을 자연수 나눗셈의 관찰을 통해서 알아보느냐? 그건 무엇이냐면 소수가 원래 자연수의 자릿수를 바꾸어 놓은 거잖아. 여기까지 됐을까? 자, 그 옆에 예를 들어볼게요. 가보자. 다시 써볼게. 12 나누기 3은 얼마라고? 4라고. 응? 잘 볼까? 우리 자릿수 맞추는 거 해봤어, 이미. 1.2로 얘가 10분의 1로 줄어들었어. 그럼 몫은 어떻게 돼? 0.4. 0.12로 줄었어. 그러면 0.04. 우리 6학년 1학기 소수 나눗셈에서 이미 했던 거잖아? 자, 이번에는 이렇게 볼 거야. 자, 여기를 잘 관찰해. 여기를 잘 관찰해. 요거에서 출발할 거야. 잘 봐. 0.12 나누기 0.3이면 어떻게 될까? 0.4가 되겠지. 왜냐면 여기가 10분의 1로 주면 여기가 10배로 늘어나니까. 다시 0.12 나누기 0.03 하면 그냥 4. 마찬가지로 여기서 10분의 1로 줄었으니까 여기가 10배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우린 무엇을 관찰할 거냐면 몫이 있는데 피제수가 10배, 100배가 되면 몫도 10배, 100배가 되고 제수가 10배, 100배가 되면 거꾸로 몫은 10분의 1, 100분의 1로 바뀐다 라는 특징을 한 번 더 관찰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즉 우리가 소수의 나눗셈을 할 때는 여기도 10배가 되고 여기도 10배가 되면 몫은 그대로죠.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또는
피제수나 제수의 자릿수가 바뀜으로써 몫이 뭐 10분의 1이 될지 10배가 될지 이런 걸 판단할 수가 있단 말이지. 이걸로 우리는 소수의 나눗셈을 했어요. 오케이? 자, 개념 끝.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었죠? 복습했다고 생각하시고. 요건 한 번만 쓰세요. 다 아는 거니까. 복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 소수의 나눗셈 관련된 내용 잘 정리하고 나면 비례식하고 6학년 개념이 끝나요. 비례식 하나 남았고, 오히려 이제 비례식 가면, 비례식은 오히려 관계만 잘 이해하면 이제 정비례가 뭐고 반비례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면 비례식도 훨씬 더 쉽게 보일 거예요. 자, 가볼게요. 방금 설명한 겁니다. 여기서 하고자 하는 나눗셈은 20.5 나누기 0.5를 하고 싶어. 이 나눗셈을 하고 싶어. 이 몫을 따져보고 싶어. 그런데 이 몫은 피제수와는 정비례하고 제수랑은 반비례하니까 쉽게 말해서 얘네 둘의 자릿수를 똑같이 옮기잖아? 그럼 몫은 바뀌지 않게 돼. 즉 여기를 몇 배? 10배를 해주고 여기도 똑같이 10배를 해주잖아. 그럼 이 몫이 어떻게 되냐면 얘 덕분에 10배가 됐는데 또 얘 덕분에 10분의 1배가 된 거야. 그치? 그러니까 몫이 바뀌어 안 바뀌어? 몫은 그대로야. 누구랑? 이거 10배 한 수, 이거 10배 한 수. 그게 누구냐면 205 나누기 5인 거야. 이제 거꾸로 관찰을 해보면 결국 여기 20.5 나누기 0.5를 계산한 결과는 205 나누기 5와도 결과가 똑같다라는 사실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네. 즉 소수 나누기 소수를 하더라도 자연수 상태로 바꿔서 나눗셈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얘기예요. 이게 나눔을 당하는 피제수고 얘가 제수고 이것의 몫을 구하고 싶어. 지금 얘가 목표인 거야. 얘가. 이해됐지? 자, 이 나눗셈을 하는 게 목표인데 소수가 있으니까 좀 불편해. 보기 불편하니까 우리가 편하게 풀 수 있는 자연수로 바꾸는데 얘도 10배 해주고 얘도 똑같이 10배 해주면 둘 다 똑같이 10배 해주면 그 몫은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을까? 나눔을 당하는 수랑 나누는 수의 자릿수를 똑같이 옮기면 몫도 똑같습니다. 그 원리로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밑에 내용은 똑같습니다. 밑에 확인 문제도 그거를 예를 들어 설명해 주는 건데 3.6을 0.9씩 몇 개 나눗셈이죠. 그러면 둘 다 자릿수를 이런 식으로 바꿔봐. 그러면 3.6 나누기 0.9는 36 나누기 9와 같은 결과고 답은 4다. 가볍게 할 수 있어요. 우린 요거만 가지고도 이번 단원은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홀수번 한번 볼게요. 1번 한번 보자. 2.4 나누기 0.6을 하고 싶어. 이거는 그냥 소수점 자리를 바꾼 게 아니라 단위를 센티미터로 바꿨대. 그래서 2.4와 0.6 미터를 센티미터로 바꾸면 240, 60이 되죠. 즉 2.4 나누기 0.6은 240 나누기 60과도 같으므로 얼마? 4. 또는 24 나누기 6과도 같죠. 됐어요?
3번으로 갑니다. 옆에 3번 어디 갔니? 여기 있구나. 2번 그냥 쭉 풀게요. 2번도 좀 풉시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나눗셈 식을 구하세요. 인 거거든요. 볼게요. 너와 몫이 같대요. 근데 이 밑에 봐봐. 5개 중에 고르는 건데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모두 100을 곱하면 그러니까 둘 다 자릿수를 똑같이 바꿨다는 거지. 응? 얼마씩? 100분의 1씩이었기 때문에 100을 곱해서 원래로 돌아온 거죠. 그러므로 답은 4번. 나누는 수도 나님 당하는 수도 100분의 1로 만든 계산식을 찾으세요. 이런 거예요. 3번 볼게요. 자, 다음 자연수 나눗셈을 이용하여 소수 나눗셈을 할 것이다. 바르게 바꾼 것은 3번 문제 조금 키워서 볼게요. 즉 자릿수를 똑바로 옮긴 거죠. 맞아요? 자, 35, 7 여기를 보고 여기를 보는 거야. 그치? 자릿수를 똑같이 옮겨야 돼요. 그쵸? 근데 여기는 3.5만 옮겼죠. 자, 42 나누기 3은 여기 100분의 1 했고 100분의 1 했어. 이건 맞는 거지. 맞아? 자, 51 나누기 17과 5.1 나누기 1.7 둘 다 자릿수 똑같이 10배 해주면 곱하기 10 해주면 식은 같죠? 근데 결과가 어때요? 결과가 틀리죠. 이건 3이어야 되는 거죠. 맞죠? 그리고 여기 계산, 여기 계산을 좀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나눔을 당하는 수가 10분의 1이 됐으니까 몫이 0.3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5번도 두 개를 비교해보면 둘 다 자릿수를 이렇게 두 개씩, 즉 100분의 1이 되어 있잖아.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변하는 거야? 그렇지. 변하지 않아야 맞는 거지. 23이어야 맞는 거지. 맞아요? 자릿수도 모두 바꾸고 결과까지 맞는 건 몇 번? 2번이다. 체크해 놓으셨어요? 정리해 놓으셨어요? 어느 부분이 틀렸는지? 물론 왼쪽에 있는 결과로 오른쪽에 있는 결과를 다 써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지금 3번도 그냥 아니다라고만 했는데 원래 결과로 따져보면 3이어야 되는 거죠. 0.3이 아니라. 여기도 5가 아니라 만약에 바꾸주자라고 하면 0.5라고 해야 맞는 거겠죠. 이렇게 계산 결과 맞게끔 고치는 것도 해놓으세요. 뭐 하는지 알겠어요? 이번 단어? 결국 소수의 나눗셈이지만 자연수 나눗셈 상태로 바꿔서 나눗셈을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릿수를 바꾸는 걸 누구와 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과 피제수와 목, 제수와 몫의 관계를 아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나요? 괜찮아요? 자릿수 바꾸기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0.4cm다 1.3cm씩 다르면 몇 조각 나오나요? 자, 보세요. 그럼 10.4를 4번 미안. 자, 114 나누기 38과 1.14 나누기 0.38의 결과를 비교하래요. 비교해서 그 몫을 서로 빼래요. 일단 위에 거 나눗셈 하면 얼마입니까? 3이에요. 아래 거 나눗셈 하려고 했더니 위아래 자릿수 봤더니 여기는 100분의 1, 여기도 100분의 1 됐잖아.
똑같이 100분의 1이 됐으면 몫이 얼마일까? 몫은 똑같이 3이겠죠. 그럼 몫의 차는 얼마일까? 0이겠다. 몫이 같겠죠? 그럼 빼면 0이죠? 되겠나요? 바로 5번 볼게요. 10.4 나누기 1.3을 하래요. 그런데 소수가 눈에 보이면 할 수는 있지만 귀찮잖아. 나눗셈을 해보려고 하면 좀 귀찮은 면이 있어. 그러면 나눔을 당하는 수, 나누는 수 모두 다 10배를 해주면 몫은 바뀌지 않죠. 어떻게 돼? 이 결과는 104 나누기 13과도 같다. 이 결과가 8입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도 8이 되겠죠. 답은 8또막이 되겠습니다. 자, 나눗셈의 자릿수 이해됐어요? 아주 쉬운 계산입니다. 자, 어묵과 파가 있어. 0.8씩 자를 거래. 그러면 5.6을 0.8씩, 7.2를 0.8씩 쪼개면 각각 몇 조각이 되겠는가, 몇 도막이 되는가를 물어봤어요. 자릿수를 둘 다 10 곱해서 옮겨 놓으면 7개, 9개 나오죠? 차는 2도막 차이가 나겠습니다. 결국 이 두 개 나눗셈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나눗셈 방식을 좀 볼 건데, 이번에는 소수를, 자릿수를 분모에 10, 100, 1000으로 만들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예시 하나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가 이 앞에서 분수의 나눗셈 했죠. 방금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한 나눗셈을 관찰한 결과랑 분수를 관찰한 결과가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자, 요 나눗셈을 할 건데 둘 다 분모가 100인 분수로 만들었어. 그러면 누구의 나눗셈만 하면 돼? 그쵸? 분모가 같은 두 분수가 있다면 그 나눗셈은 분자끼리 한다. 똑같죠? 맞아요? 그래서 앞에서 내린 결론과 동일합니다. 세로로 계산하라는 건 우리가 전에 이거 했던 요거예요. 자릿수 바꾼 다음에 나눗셈 하기. 무슨 얘기냐면 원래 주어져 있던 게 이렇게 주어져 있었다고. 원래 이런 나눗셈을 해야 되는데 여기도 두 개를 빼고 여기도 두 개 빼서 나눗셈 해도 된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세로 나눗셈 계산하실 때 여러분들 이번에 확인학습 검사하다가 또 나왔던 건데 그 문제 위에다가 숫자를 바꿔서 쓰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쓰세요.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1.12 나누기 0.14라고 써져 있는데 이 문제 위에다가 이거를 막 이런 식으로 쓰는 경우들이 있더라고. 안 하는 친구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 말고 새로 한 번 더 손으로 이렇게 쓰라는 이야기야. 알겠죠? 그렇게 해서 오늘 소수의 나눗셈 요 빈칸 문제 쉬었다 갈게요. 쉬었다가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약하고 좀 컨디션 괜찮아? 아직 안 했어? 계약 언제 해? 와, 채영이는?
편한 마음으로 보세요. 아주 편한 마음으로 보세요. 불편하니? 내용이? 두 가지로 본다 그랬지? 아까 자연수 나눗셈 관찰을 통해서 정비례 관계나 반비례 관계 설명을 했고요. 또 이번에는 소수를 분수로 바꾸는데 자릿수를 나타내는 분모의 10, 100, 1000으로 나타내면 자 1번 나눗셈 할 거래. 그런데 100분의 64니까 둘 다 자릿수 옮긴 이런 나눗셈이 가능하죠. 맞아요? 그러면 7. 두 번째 방법은 세로셈인데 둘 다 자릿수 옮겨서 바꾸면 7. 그러면 참 밑으로 내려오면 얘도 자릿수 2개, 자릿수 2개 옮겨 놓으면 8, 34, 2개, 2개, 9. 딱 떨어지죠. 이런 나눗셈 할 수 있다. 자릿수만 바꾸면. 자, 그래서 네모에 들어갈 수 둘 다 분모 10으로 하면 7, 7이 14에 24. 끝. 됐죠? 손만 아프지 뭐. 빨리빨리 할 수 있는데. 자, 이번에 분수로 바꾸기죠. 512 나누기 64로 바뀌게 되는 거야. 512요. 그 다음 3번으로 가볼게요. 다음을 계산하세요. 그냥 계산합시다. 얼마? 7. 이거는 36. 자릿수 바꿔보면 1008 나누기 28. 3일 것 같아요. 84. 168. 6. 168. 답은 36. 어때요? 할만하죠? 이번 단어는 아주 쉽다. 근데 이거 하셔야 돼요. 자릿수 바꾸어서 자연수 상태의 나눗셈을 쓰는 습관을 꼭 들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16. 7일은 7대. 쭉쭉. 빈칸에 알맞는 것. 이거는 148 나누기 70. 됐어요? 큰 수를 작은 수로 누가 더 커요? 53.1이 더 크죠? 이건 어떤 나눗셈이에요? 이거 쓰셔야 돼요. 구.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세요. 그러면 자릿수를 어떻게 옮겨? 두 자리 옮기고 두 자리 옮겨야겠죠? 그러면 그냥 2772 나누기 84와 같겠다. 3, 4, 12, 3, 8에 14. 아,
33. 끝. 에이, 귀찮아. 이 정도 나눴으면 그냥 하는 거지. 외우는 거 문제일까요? 숙제로 아니요. 차분하게 보자고. 자, 나눗셈 똑바로 한 건 누구인가요? 되겠어요? 그냥 108 나누기 6이라고 쓸게요. 1번 18이고요. 154 나누기 11로 바꿔야 되니까 1하면 14. 그 다음에 304 나누기 19니까 이거는 16. 616 나누기 44하면 4일은 4에다가 여기 44 하면은 얼마 떨어지니? 1, 7, 6. 4네요. 마지막 308 나누기 22로 바꿨으면 10 하면 22, 88, 14. 직접 나눗셈은 안 했어요. 세로셈은 안 했는데 간단하게 암산으로 하긴 했지만 여러분들 시간 있으면 이 나눗셈 세로셈으로 하는 거 어렵진 않을 거니까 자릿수 바꿔서 계산하는 것만 바꿔 써봤어요. 옳은 것은 몇 번? 3번. 자, 다음 중 계산 결과 다른 건 다 자릿수 하나씩 옮겨서 나눗셈 할 수 있겠나요?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문제를 선생님이 지금처럼 쓰는 거를 이해할 수 있겠는지 한번 봐봐. 1번. 세로셈이 아니라 얘는 42분의 336이야. 약분을 조금씩만 하는 거야. 일단 7로 약분해 볼게. 이런 식으로. 이해됐어? 이거 이해됐어? 2번 26분의 208이거든. 그럼 13으로 나누면 78이니까 16. 이거 8이야. 이렇게 약분하듯이 분수로 바꿔서 하는 것도 이해돼요? 한 번의 나눗셈이 아니라 2번 또는 3번의 약분하기 연습을 하는 건데 3번이 7이네요. 이런 식으로 약분해 가도 괜찮겠습니다. 11번 저 나눗셈 결과랑 3.82 중에 더 작은 걸 고르세요. 나눗셈 먼저 해봐야지. 252 나누기 63으로 바꾸면 64, 24에 4네요. 4. 나눗셈 결과는? 그럼 더 작은 값은? 3.82가 더 작겠죠. 자, 요거는 별표 할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해보세요.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세요. 이건 거꾸로 계산을 이해해야 돼. 이거 해야 될까? 우리 전 시간에도 거꾸로 계산 엄청 복습했죠? 너무 그걸로 하는 거야.
선생님이 거꾸로 계산할 때는 관계만 보라 그랬죠? 수가 어떻게 복잡하게 생겼네, 얘는 불편하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관계만 보면 네모 나누기 세모가 똥골뱅이가 나왔대. 그 중에 세모를 구하고 싶어. 세모를 끄집어내는 거꾸로 계산을 쓸 때는 바라볼 때 이렇게 바라보랬죠. 나님을 당하는 게 누구? 나님을 당하는 피제수가 사실은 전체고 얘네 둘이가 부분이죠. 그 뜻은 뭐냐면 네모는 세모 곱하기 동그라미니까 다시 세모를 구하려면 전체 나누기 다른 부분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관계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 거꾸로 계산식 이거를 찾아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 문제 핵심이었겠다. 이제 거꾸로 계산 어떻게 찾아내는지 이해할 수 있겠어요? 도현아, 이거 이해했어? 이렇게 되는 것도 됐어? 좋았어. 자, 문제 수가 좀 많긴 한데 하나씩 해볼게요. 자, 미리 얘기하는데 이번 단원에서 여러분들 계산기 돌리지 마세요. 이번 단원은 계산기로 돌리면 답이 바로바로 나오는 단원이긴 합니다. 이건 쌤이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계산기로 문제 풀면 답은 빨리 맞출 수 있겠지. 맞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답만 맞추자라고 하면 어떻게든 요령을 피울 수는 있거든? 근데 결국 그렇게 하다 보면 확인학습 시험 때 걸려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연습하세요. 자, 3.68을 0.46씩 자른데 그러면 이거는 368 나누기 46이죠? 8이네요. 나눗셈 해보시면 나옵니다. 자릿수 이렇게 바꿔가면서. 자, 전체 41.4kg을 2.3씩 나누어 봤는데요. 그러면 41.4 나누기 2.3이라고 쓰고 이제 습관 들여요. 이거의 나눗셈 결과는 414 나누기 23과 같다. 그러면 나눗셈 해보면 10에 8 이렇게 나누겠네요. 될까요? 요 나눗셈의 세로셈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자, 요 넓이와 가로 세로 관계 거꾸로 계산이야. 자, 보세요. 이렇게 쓰는 거야. 8.93 밑변 곱하기 가로 곱하기 세로는 넓이 44.65 이렇게 써. 이거 쓰는 습관 꼭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습관이 정말 중요해. 그리고 나서 거꾸로 계산을 하는 거야. 전체가 44.655 그 부분이 8.93이야. 그럼 얘는 4465 나누기 893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4465 나누기 893이다. 5 35 15 1 59 45 64 44 딱 맞아 떨어지네요. 네모는 얼마? 5cm다. 마찬가지로 거꾸로 계산이 돼야 되겠지요.
자, 볼게요. 빈병 무게랑 종이 무게가 있습니다. 빈병 무게는 종이의 몇 배인가요? 이거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많이 있었던 거니까 관계 쓸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병은 종이의 몇 배인가 이걸 먼저 쓰라 그랬죠. 그래서 네모를 구할 거기 때문에 관계를 먼저 쓰라 그랬어. 병의 무게 나누기 종이 무게야. 그냥 눈에 보이는 숫자 가지고 적당히 나눗셈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게 이제 소수의 나눗셈이잖아. 그러니까 이번 단원에서 좀 더 큰 소수를 좀 더 작은 소수로 나누면 답이 나오겠네? 틀리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이게 어느 단원에서 나온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나눗셈으로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관계 쓰는 건 정말 중요하다. 이번 단원이 소수의 나눗셈이니까 그냥 소수 눈에 보이는 거 2개 가지고 적당히 나눗셈 하고 이제 그런 습관 들이면 안 된다는 거야. 관계를 쓰고 7.36 나누기 0.46 이렇게 쓰고 다시 736 나누기 46까지 쓰는 거야. 46 이렇게 빼면은 76이죠. 16 16배 세로 셈 해보면 나오네요. 그러니까 세로셈 뭐 당연히 잘 해야겠지. 근데 세로셈이 아니야. 이번 단원의 핵심은 세로셈이 아니야.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거 배우는 친구들은 이 나눗셈을 못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이걸 쓰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직까지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었어. 이제 자꾸자꾸 관계 쓰는 거 연습하다 보면 나아질 거예요. 개미는 몇 초 동안 가나요? 그러면 2.3 곱하기 이동한 거리 초가 전체 124.2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이걸 먼저 쓰고 그러므로 네모를 구할 땐 1242 소수점 맞추고 2.3 1242 나누기 23까지 여기까지 와야 돼요, 여러분. 나눗셈 해보면 5 115 92 4 54 이건 셈이 그냥 암산했어요. 세로셈은 누구나 하는 거니까. 핵심은 요거다. 요걸 쓸 수 있느냐. 관계 쓰고 구하는 게 뭔지 이거 찾아내는 거 연습이야. 자, 볼게요. 이 문제 별표. 이 문제 별표. 선생님이 이 기둥 세우기나 나무 심기나 뭔가 이제 일정한 간격을 두고 표시를 하는 거를 칸의 개수와 점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 자, 봐봐. 얘 길이가 3이야. 그냥 이 둘레도 3이라고 해볼게. 알겠지? 잘 봐야 돼. 거리가 3인데 일식 간격에 맞춰서 기둥을 세우고 싶어. 기둥은 총 몇 개 들어가요? 그쵸? 이게 선으로 돼 있으면
여기가 시작점이 있고 하나, 둘, 셋, 끝에 하나씩이 들어가니까 4개가 필요해.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런데 원으로 돼 있다. 또는 이제 맨 앞과 봐봐. 가장 앞부분과 가장 뒷부분이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2개 연결을 해서 이렇게 원을 만들었어. 그러면 다시 3이라는 길이를 1씩 나눠서 해보면 이거는 3개가 들어가요. 맨 앞과 맨 뒤를 이어 붙였잖아. 이해가 됐을까? 그러니 일정한 길이를 간격에 맞춰서 표시를 하는 이 칸과 점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얘가 원처럼 맨 앞과 맨 뒤가 서로 연결이 돼 있는지 아니면 뚝 떨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개수 세는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이것도 이해됐나요? 확실합니까? 오케이. 이번에는 어떻게 연결돼 있어요? 떨어져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요. 전체 길이가 얼마죠? 그렇지. 15.3m고 1.7m 간격으로 보면 몇 개의 칸이 나오느냐? 이거는 153 나누기 7이고 그냥 9거든요. 자, 나눈 몫이 9입니다. 몇 개 세울 수 있죠? 9개. 그러니까 이게 나타내는 게 뭐냐면 9칸을 나타내, 그치? 그러면 9칸을 쪼갤 때 점은 몇 개? 이걸 물어본 거거든? 점도 9개다. 이해됐을까? 이 문제가 만약에 원이 아니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15.3이었다. 맨 앞이랑 맨 뒤가 연결이 안 돼서 떨어져 있어. 이 상황에서는 1.7m 간격으로 기둥을 세우면 몇 개 들어갈까요? 10개가 들어가겠죠. 응? 맨 앞과 맨 뒤가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칸이 9칸으로 쪼개질 거고 9칸으로 쪼개지면 기둥은 10개가 들어갈 거야. 그치? 근데 맨 앞과 맨 뒤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연결이 된 원 상태가 되면 9칸으로 쪼개는데 점은 9개면 쪼갤 수 있어요. 이해가 됐을까요? 이게 이제 나무 심기, 뭐 전봇대 개수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이런 문제 통해서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불러보죠. 어떻게 처음에 관계를 쓰면 좋을까요? 19번 불러봐. 그렇지. 어떤 수? 네모에 아우 잘했어. 그러므로 네모는 그렇지. 46.98 나누기 5.22라고 써. 그리고 한 칸 더 내려서 한 번 더 써. 그치? 요 소수점 옮긴 나눗셈 한 번 더 쓰세요. 소수점 자체를 이렇게 여기다가 x 이거 하지 마시고 그냥 한 번 더 쓰는 습관을 꼭 들이세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습관입니다. 학년이 더 올라갈수록 꼭 필요한 습관이에요. 9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습관 들여야 될 거꾸로 계산과 소수점 옮기는 연습. 거꾸로 계산, 그다음에 소수점 바꾸는 거.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얘를 빼먹거나 얘를 빼먹고 이 두 번째 나눗셈 하나만 가지고 소수점을 이렇게 지워가면서 문제 푸는 친구들이 있는데 답이 눈에 보인다 하더라도 풀이 과정을 연속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쓰는 습관이
나중에 여러분들 되게 중요해져요. 귀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드디어 바른 계산 문제 하나 나왔네요. 자, 맨날 나와요. 자, 물어보는 게 뭐냐면 다른 계산이에요. 바른 계산인데, 바른 계산은 뭐 하려고 했냐면 1.8을 어떤 수로 나누는 게 바른 계산이야. 이거 찾아내고 싶어요. 그쵸? 근데 상황은 뭐냐면 1.8에서 네모를 뺐더니 0.9가 됐어. 자, 이제 풀어보자. 거꾸로 계산. 자, 여기서 거꾸로 계산. 암산 되지만 암산하지 말고 관계로. 네모는 1.8 빼기 0.9. 중요한 건 뭐냐면 덧셈 뺄셈에서 얘가 전체고 얘 뺐더니 얘 남았어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부분인 거죠. 여기가 전체고 여기가 부분이다. 구분할 수 있으면 거꾸로 계산 네모를 구할 수 있어요. 끝났죠? 1.8 나누기 0.9 답은 2. 자, 21번. 우리 삼각형 넓이. 그런데 잘 봐봐. 삼각형을 볼 건데, 자, 빨간색, 파란색 색연필 들어보세요. 아, 이거 추억이네. 봐봐. 가로, 세로를 여기랑 여기를 밑변 높이로 구한 넓이와 선생님이 준 색연필 꼭 들고 다니세요. 없으면 뒤에서 갖다 쓰시고 수업 전에 미리 갖고 오시고. 지금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두 개로 나눠 선생님이 색칠했죠? 자, 이쪽 빨간색 쪽 먼저 읽어보자. 5.6, 4.1을 밑변 높이로 볼 수도 있고 이쪽에 네모와 3.36을 밑변 높이로 볼 수도 있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무슨 관계냐면 5.6 곱하기 4.2 그 다음 뭐 어떻게 해야 돼? 나누기 2를 한 계산과 이쪽에서 네모 곱하기 3.36 나누기 2가 똑같다. 이걸 써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 색연필로 밑변 높이 짝꿍, 얘가 밑변과 높이로 이렇게 짝을 이룰 때가 있고 모르는 저 네모와 3.36이 짝을 이뤄서 넓이를 구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구한 넓이가 서로 같다가 이 문제의 핵심이야. 그 다음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자, 지금부터 선생님 잘 보세요. 자, 보시면 이 큰 덩어리 나누기 2랑 이쪽 큰 덩어리 나누기 2가 서로 같은 거잖아. 그러면 나누기 2를 하기 전에 얘네 둘의 결과도 서로 같겠죠. 이쪽 2로 나눈 결과랑 이쪽 2로 나눈 결과가 서로 같다는 건 속값도 같다는 이야기죠. 근데 굳이 이거 곱셈하고 2로 나눌 이유가 없고 얘네 둘이 같다라고 식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네모를 이쪽에 둡시다. 네모 곱하기 3.36은 5.6 곱하기 4.2가 되고 이거는 계산해야 돼. 그럴 땐 56 곱하기 41을 이쪽 따로 이렇게 2352 2352인데 소수점 몇 개? 소수점 2개 23.52다. 일단 여기 한번 됐어요?
그러므로 네모를 구할 거면 그렇지. 23.52 나누기 3.36 그리고 2352 나누기 336 해보면 7이 나올 거예요. 선생님 7 곱해봤어 살짝. 일단 왜냐면 여기 끝이 2로 끝났잖아. 그럼 이 되는 수로 그냥 하면 돼요. 여기서 예측을 해본 거 있지. 6, 7에 42, 4 3, 7에 21에 5, 2 3, 7에 2, 3 딱 맞네. 그래서 어때? 이 문제도 할만해? 어려워? 살짝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아니에요. 이걸 반드시 써놓고 두 번째는 결국 이 덩어리를 2로 각각 둘 다 나눴기 때문에 굳이 여기 나누셈 할 필요 없이 나누기 전의 값이 서로 같겠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돼요? 네, 이해됐습니다. 괜찮아요? 자, 마지막 요 22번 풀고요. 좀 쉬었다가 오늘은 다음 단원 하나 더 나가요. 네? 필수 예제만 조금 개념으로. 야, 니네 근데 계약하면 학교 방학 숙제 같은 건 다 했니? 뭐 독서록이나 뭐 이런 거 없어? 저희 쌤은 진짜로 왜? 저희 쌤은 독서이랑 일기랑 근데 일기가 매일매일 써야 해요. 진짜로요. 일기를 그래도 야, 그 방학 숙제 내주셨으면 착하지. 이제 보니까 관심이 없어. 나도 수업하는 소리 있어. 이번 예제 우리 쌤이랑 대화를 안 한다. 저희 쌤은 아주 친절하게 5학년 5학년 1학기 프린트를 잘하고 좋아요. 저희 쌤은요 수업 시간 나면 그냥 쉬니까 먼저 좀 먼저 할 것을 그냥 독서하고 있으래요. 저희 아침 시간 독서가 너무 길어요. 요거 계산하면 되죠. 네, 했습니다. 됐네요. 그러면 이제 네모를 구해야 돼. 3. 그치? 왼쪽 계산하면 34고 34보다 작은 쪽에 가장 큰 수면 얼마? 33이 답이 되겠다. 가장 큰 자연수 33. 오케이. 해서 이번 주 확인학습 11강 해오시면 돼요. 31문제던데요, 금이랑 28문제인데요. 28문제라고. 네. 아니었는데? 잘못 봤나 보네. 그리고 자연수와 소수의 12강도 그냥 나눗셈이에요. 뭐? 제 체감체 한 말이에요. 시간대 말해도 되겠냐? 이번에는 이제 3교시 때 선생님이랑 할 내용은요. 뭔데요? 우리가 오늘 한 거 11강은 자릿수가 같은 상태의 나눗셈이거든요. 근데 이건 달라요? 얘는 자릿수가 서로 다른 상태의 소수의 나눗셈인데 원리가 완전히 똑같아서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다음 주 내용도 아주 쉽게 끝날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금이랑 짝수가 몇 문제인지 저는 그게 네가 이겨렸나 보다. 와 진짜 와. 그래도 그 정도면은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나눗셈들이 54문제를 겪어왔기 때문에 아니야 64문제도 못 간단한, 그러니까 6학년에서 사실 이런 분수나 소수의 나눗셈은요, 알고 넘어가면 된다 수준이에요.
어떻게 하는 줄, 나눗셈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잘 익히면 되고, 나는 별로 안 중요한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원리가 복잡하거나 어렵거나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방법 위주니까 오히려 계산 방법을 다루는 단원이 수학에서는 단순한 단원이에요. 선생님 이거 좀 수시라고 있거든요. 소수 자꾸 보여? 잠깐. 야 잠깐이야 비가 나와. 선생님 14강도 수시. 비대회분이 뭔데 또 톱니바퀴도 나와. 뭐야 이거? 거기 이제 마지막 비례식 다루면 끝나요. 완전 프리치프리치하게 나오네. 비례식 다루면 이제 6학년 거 개념은 끝나요. 전체가. 비례식이요? 비례식이 제일 중요해요? 6학년 거에서 비와 비례식 그냥 크게 나누면 나눗셈. 나눗셈이 있고요. 비율, 비례식. 그래프는 별로. 그래프는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하는 그런 막대 그래프, 원 그래프, 띠 그래프 이런 것들은 자료를 보는 용도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거. 이거 말고 이제 도형편 있어요. 6학년 도형. 있죠? 나그 전자책 엄청 어려워. 6학년 도형 있거든요. 이제 6학년 도형 하면 되고. 그래서 6학년에서 수 파트. 선생님 도형은 많이 어렵나요? 뭐 나와요? 원이 조금 어렵다라고 느꼈습니다. 네. 선생님이 어려운 거 다. 아니,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내가 말고. 선생님이 안 어렵다고 한 것도 어렵고 선생님이 어렵다고 한 것도 어렵고. 아유, 무슨 소리야. 말이 안 돼. 자, 일단 수 파트 정리 한번 해볼게요. 나눗셈 하면은 우리 분수 나눗셈이랑 소수 나눗셈 이거 끝이에요. 아니 근데요 도형이 어려워요? 그- 원이 어려워요? 아니, 설명을 해줄게. 쉬는 시간. 비와 비율은 이제 여러분들 비는 뭐다? 비교해 놓은 거다. 비율은 비의 값이다. 이제 비례식은 뭐냐면 비율이 같은 두 개의 비를 등으로 묶어 놓은 건데 관계만 이해하면 정비례 반비례적인 요소도 많아서 그것도 이해하면 쉬워요. 원은 뭐냐면 어때? 이게 그거 보는 건데. 맞아 아니야? 참 이렇게. 아 선생님 이게 끝이 안 만났어요. 아니 원래 이게 끝이 안 맞나? 어때? 원 같냐? 아니요. 저거 불편해요 저거. 이게 더 좋아요. 어깨 아파. 여기가 찌그러지네. 자, 12강에서 추가로 막 더 쓸 개념은 거의 없는데 요거만 하면 돼요. 없어라. 자, 봐봐. 우리가 전에 소수 나누기 자연수 했던 건 기억나요? 네. 소수 나누기 자연수 했던 거. 네. 기억 안 나니? 기억나요? 예를 들어서 10.8 나누기 12를 세로셈으로 할 때 10.8 나누기 12를 하면 뭘 맞췄어? 이 소수점 자리 맞추고 나눗셈 했죠? 기억나요? 그래서 여기는 0.9 이렇게 나눗셈 했잖아, 그지? 우리가 소수의 나눗셈을 할 거야. 잘 봐봐. 밑줄만 해봐. 볼펜 들고.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 우리는 지금 소수의 나눗셈을 하고 있어. 그런데 이미 나누는 수, 재수가 뭐가 되게? 자연수가 되면 나눗셈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소수의 나눗셈에서. 그치? 그럼 재수가 자연수가 되게끔 자릿수로 옮겨주면 돼요.
자릿수 바꿔주기 하면 끝입니다. 그러면 되면 말고 여기다 되도록이라고 쓰면 정확하겠다. 재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자릿수 바꿔주기 하면 끝이에요. 이게 유일한 개념이다. 유일한 굳이 하자면, 굳이 이 12강의 나눗셈에서 개념을 정리하자면 이게 다예요. 누가 자연수가 되게? 재수.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되게끔 자릿수를 서로 바꿔주기만 하면 그 상태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나눗셈 하기를 배웠었기 때문에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 우리가 붙여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적어 다니냐고. 됐어요? 네. 굳이 둘 중에 하나가 자연수가 되는 상태를 찾아야 된다면 재수가,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되는 상태까지만 가면 돼요. 굳이 자릿수를 많이 바꿀 필요는 없어요.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목표가 뭐다? 누가 자연수? 재수가 다양해. 재수가 자연수. 보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나눗셈이 여기 있죠? 3.25 나누기 1.3인데 지금 여기 소수점 두 자리, 소수점 아래에서 두 자리 있고 소수점 아래에서 한 자리 있죠. 맞아요? 그럼 이 나눗셈은 자릿수로 바꿨을 때 32.5 나누기 13으로 바꿀 수도 있고 325 나누기 얼마? 그렇지, 130으로 바꿀 수도 있거든. 그런데 우리는 누가 자연수가 되면 되냐면 재수가 여기만 자연수가 돼도 우리는 나눗셈을 할 수 있게 돼. 그치? 그러니 피재수까지 자연수가 되도록 많은 자리를 바꿀 필요 없이 재수 부분만 자연수가 되도록 바꿔주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을까요? 네. 그러므로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나눗셈을 1번, 2번으로 바꾸는 방법을 알려준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그랬을 때 이 뒷부분 재수만 자연수가 되면 앞에서 소수 나누기 자연수를 배웠다고 이렇게. 이 나눗셈은 배웠어. 어떻게 해 일단? 소수점 자리 맞춰놓고 이렇게 선 긋는 거 연습하세요. 하고 나눗셈을 했을 때 몫이 2.5가 되는 거 찾아내는 거 앞에서 했었죠. 됐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목표는 뭐다? 목표가 뭐다? 재수가 자연수가 되면 된다. 그러면 소수점 헷갈릴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필수 예제 홀수번 풀어볼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과제는 당연히 개념 과제가 있죠. 소수의 나눗셈 방금 앞에 앞단원은 있어요. 오늘 이강은 말고 앞에 11강 정리했던 거. 여기에 12강에 방금 썼던 거 있죠. 재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자릿수 바꿔주기. 한 번씩 뭐야? 한 번만 딱 써서 설명하게 하세요. 2번 확인학습, 이번 주 확인학습은 11강 거 해오시면 되고요. 필수 예제는 다음 주 이 시간까지 12강 선생님이랑 안 푼 문제 짝수번 풀어오시면 돼요. 오늘은 선생님이랑 홀수번 풀어볼 거예요. 됐죠? 네. 자, 다음 나눗셈을 바꿔서 나눗셈을 해볼 거야. 봤더니
이 나눗셈이 3.92가 392가 됐어. 그럼 재수는 얼마로 만들어줘야 돼? 자, 몇 배 해줬어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100배 해줘야 700 아니고 70이에요. 해서 나눗셈을 해야겠죠. 이 나눗셈으로 하면 392 나누기 70으로 할 거야. 7호 40인데 여기 소수점 맞추고 0 하나 더 내리고 5.6이죠. 맞죠?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100배를 해줄 필요가 없었어. 10배만 해줘도 우린 나눗셈 할 줄 알아.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는 100배를 해주면 어떻게 되는가를 물어본 것 뿐이야. 알겠죠? 음, 3번 볼게요. 이제 요 나눗셈을 할 겁니다. 자, 이 나눗셈 옆에다가 똑같이 나눗셈 쓰는데 어떻게 바꾸는 게 좋겠어? 소수점 하나만 옮깁시다. 어?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는 이렇게 써줘야 돼. 36.9 나누기 9를 다시 써. 이 위에다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소수점 자리 맞추고 4, 36, 9, 4.1 이렇게 나눗셈 하셔야 돼요. 됐나요? 네. 나눗셈 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5번 갑니다. 소수의 나눗셈 잘못한 거는 이거 나눗셈을 각각 해봐야 되는데 1번부터 928 나누기 58로 바꿔야 되겠죠? 16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두 개. 1548 나누기 43. 36인지 보려고 3. 육 36 맞네요. 나눗셈 해봤고요. 그 다음 3번이 소점 하나만 275.2 나누기 32로 바꿔야 돼. 275.2 나누기 여러분들 책에서 문제를 풀더라도 이렇게 옆에 와서 세로셈 따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응? 네. 세로셈 따로 쓰시고 자릿수 맞추고 8.6이 맞네요. 여러분들 책에선 지우면 안 되고 선생님 이제 공간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4번은 6.3 나누기 42까지만 하면 됩니다. 42, 21, 0.15가 맞네요. 그 다음 39.1 나누기 23으로써 1.9 1.7 17이 아니라 1.7이야. 자릿수 잘못 맞췄네요. 지금 보시면 선생님이 소수 그대로 둔 게 아니라 어디 위주로? 재수 위주로 자연수로 바뀔 만큼만 곱했죠. 네? 10이 됐든 100이 됐든 피재수가 아니라 재수까지만.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나눔을 당하는 피재수들이 소수로 나와 있잖아. 이걸 자연수까지 더 끌어올려서 10씩 더 곱해도 됐었죠. 그런데 여기도 커지지. 여기도 커지잖아. 그런 불편을 가져갈 필요는 없다. 어차피 소수의 나눗셈 방향으로 갈 거니까 바로 재수들이 자연수가 될 정도만
10, 100, 1000 곱해서 나눗셈 하시면 됩니다. 됐죠? 7번 볼까요? 다음 중 몫이 다른 건, 그럼 소수점 자리 맞추는 거네? 아, 이거는 딱 보인다. 자, 보세요. 가장 기준이 되는 나눗셈이 어딥니까? 여기죠. 그러면 2번을 보면 피제수는 소수점 하나 옮겼는데 얘는 안 옮겼네? 일단 얘는 다른 거네. 3번 보면 얘 소수점 하나, 얘 소수점 하나 옮겼네? 그러니까 얘랑 얘랑 지금 같죠? 4번 소수점 두 자리, 소수점 두 자리. 얘도 같아요. 5번은 소수점 세 자리, 소수점 세 자리. 맞아요. 그러니까 2번만 자릿수 잘못 옮겨 놓은 거죠. 실제 나눗셈을 각각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5번 이 앞 문제는 진짜 나눗셈을 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릿수를 제대로 옮겼느냐 이런 이제 질문인 거죠. 이해되셨나요? 9번 볼까요? 몫이 더 작은 쪽. 자, 선생님이 이걸 한 번에 써볼 건데 이해되는지 봐봐. 153.6 나누기 16. 그 다음에 자릿수를 요렇게, 소수점 자릿수를 요렇게 맞췄어. 어때? 좀 이해돼? (9.6이네요) 첫 번째 몫은 9.6이야. 두 번째 몫은 소수점 하나만 옮기고 요거 자릿수 맞춰놓고 10.3이네요. 자, 더 작은 쪽은 어디야? 이쪽이 더 크니까 더 작은 쪽 몫은 9.6. 자, 소수 나눗셈 자리 맞추는 거 진짜 이해돼요? 피제수와 제수 중에 제수가 자연수가 될 정도만 자릿수를 바꿔주세요. 그래서 이 밑에 153.6 나누기 16 288.4 나누기 28. 이 정도까지만 자릿수를 하나씩 당기면 돼요. 굳이 160이나 280까지 큰 수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자, 11번. 이제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해. 자, 보자. 집과 우체국까지의 거리가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집까지의 거리는 우체국까지 거리의 몇 배인가 이걸 꼭 쓰셔야 돼요. 관계를. 응? 그 다음에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누구 나누기 누구야? 집까지 가는 거리 나누기 우체국까지의 거리로 관계를 써놓고 수를 넣는 거야. 그러니 3.51 나누기 2.7. 이 나눗셈 하려면 제수만 자연수 될 정도만 곱하면 되겠죠. 몇 배씩 해주면 돼요? 얘만 자연수 10배씩 해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35.1 27 하면은 뭐 13이니까 1.3 나오겠다. 1.3배. 되겠어? 나눗셈 그냥 세로셈 한번 간단히 쓰면 35.1 나누기 27 이렇게 쓰고 자릿수 여기다 맞춰놓고 1, 27, 81 자릿수 맞추고 3
보통 소수 나눗셈은 이 자릿수 잘못 맞추거나 빼먹거나 하면은 드르륵 안 되네. 드르륵 잘한 사람 있던데. 수학 선생님들은 이거 조용할 때마다 이거. 나는 드르륵을 못해. 아유, 어려워. 그래서 잘 하시네요. 결국 이제 소수의 나눗셈에서는 나눗셈 하기에 좋은 상태로 자릿수를 살짝씩 이렇게 옮겨가면서 해도, 아니, 옮겨가면서 해야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서 13번. 직사각형이네요. 직사각형이니까 이건 그냥 나눗셈이죠. 가로 세로니까 세로 길이는 27.38 나누기 3.7 이렇게 먼저 쓰고 자릿수 똑같이 넘겨보면 273.8 나누기 37이고 그러면 273.8 나누기 37 소수 요렇게 자리 맞춰놓고 9는 안 될 거 같고 8 되겠다. 8 6 5 안 되네? 8 안 되네. 7 되겠다. 7 7에 49 4 2 5 잉 되네요. 148 7.4 7에 28의 1이 148. 답은 7.4 이렇게. 자릿수 오케이? 네. 자릿수 오케이. 어이 넘어가고 15번 볼까요? 우리 뭐 속력이랑 거리랑 이런 거 이제 나왔는데 이걸 바꿔야 돼. 여기다 먼저 쓰세요. 1시간인데 30분은 어떻게 돼요? 시간으로 바꾸면 60분에 30시간이죠. 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소수로 나타내려면 6으로만 나타내니까 10분의 5죠. 0.5시간이야. 그 다음에 12분도 이제 시간으로 바꿀 건데 60분의 12시간이고 6으로만 나누면 10분의 2니까 0.2시간이야. 이거 되겠어? 네. 그러면 문제를 이렇게 쓰는 거야. 따라와 봐. 1.5에 134.55를 달려. 맞지? 그러면 5.2시간 동안은 얼마를 가나? 이렇게 물어본 거야. 맞아? 자, 기억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단위값 구해야겠지? 1시간 동안은 얼마 가나요? 그러면 1시간 동안 얼마 가는지를 알아내면 다시 5.2시간 동안 얼마 갈지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이쪽 왼쪽에서 일어난 거 봐봐. 얘는 1.5로 나눈 다음에 다시 5.2를 곱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에 똑같이 일어나야 돼. 똑같은 일이. 1.5로 나누고 다시 그걸 5.2를 곱해줘야 돼. 관계 이해됐어? 항상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이 단위값을 구할 때는 누구로 나누면 돼?
자기 자신으로 나누면 단위값이 나와요. 그쵸? 자기 자신으로 나누기 연습.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거 먼저 나눠 봅시다. 어떻게 되느냐? 자릿수를 하나, 공간이 조금 좁겠네요. 이걸 1.5가 아니라 이제 15로 나누면 되겠지. 자릿수 하나씩 밀었으니까. 물론 여기다 자릿수 맞춰놓고요. 이렇게 나눗셈을 끝냈으면 여기다 숫자를 써야 돼. 89.7. 나눗셈 됐고 이제 곱셈 해야 돼. 여기다 얼마 곱해? 5.2. 89.7 곱하기 5.2. 7에 14, 1 올라가고 2, 9, 18, 19, 1 올라가고 2, 8, 16, 17, 35, 3 올라가고 8, 4 올라가고 4, 4. 숫자가 크네요. 4, 4, 6, 6, 4. 근데 소수점 몇 개 이제 당겨야 되냐면 하나, 두 개. 결론 여기 구했어. 곱셈 해놓으니까 466.44km. 자, 나눗셈 뭘로 하고 곱셈 뭘로 할 건지 이걸 판단하는 걸 왼쪽 시간 쪽에서 보고 거리 쪽에서 같이 맞춰줘야 되겠죠? 이해됐어요? 쓰이는 수들이 좀 복잡할 뿐이지 해야 될 계산이 뭔지는 좀 명확한 것 같아요. 항상 연습해야 될 게 단위값을 구할 때 자기 자신으로 나누면 1이 됩니다. 됐어? 진짜 할 수 있겠어? 오케이. 정리해 보시고. 다 정리하셨어요? 하나도 안 쓰셨어요? 썼어요. 근데 우리 어디에 있게? 여기 몇 번이게? 15번이요. 15분 봐봐. 여기요. 여러분들 확인학습 나중에 문제 풀려면 여기 잘 정리하셔야 돼요. 특히 이거 하나도 안 쓰고 어떻게 합니까? 태야, 이거 정리하라니까. 이거 정리해야지. 여기 요 부분. 옆에 빈칸이 있으니까 빈칸에 써도 돼요. 오른쪽에 조금 공간이 있죠. 선생님이 필수예제 여기 숙제를 확 줄여드릴게요. 228쪽까지만 하세요. 그러면 이제 한 8문제 되겠네요. 17번은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9문제만 내드릴게요.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숙제는 228쪽까지. 전체 다 아니고 12강 중에 228까지만. 이해됐어요? 네. 선생님이랑 같이 안 푼 문제 이제 집에서 풀어오시면 돼요. 17번도.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수업 시간에는 볼펜으로 같이 정리해야 내가 푼 문제, 선생님이랑 푼 문제 조금 구분될 거예요. 자, 오늘 좀 일찍 끝낼게요.
좀 지루한 면이 없잖아 있죠. 연산이다 보니까. 나눗셈만 하다 보니까 좀 지루한 면이 있는데 그래도 지겹더라도 계산법은 잘 익혀야 되니까 확인했을 때 봅시다.